어제 내가 이제 그 실습 채점을 해보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설명한 걸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지금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따 실습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근데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그렇게? 한별아, 프로그램이 어렵냐? 조금 혜수야, 프로그램이 어때? 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 어려운 거야, 그게? 수학, 물리 푸는 거 같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네. 그 뭐 역사, 사회 뭐 이런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 왜 어려운 거지? 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1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왜 뭘까 하는 게 난 진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프로그램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좀 안타까워요, 내가. 왜 이렇게 모를까.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은 없어. 공부를 안 하는데 새로 배우는 거를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첫 번째 상수 만들기. 상수 만들기 이거는 뭐 진짜 간단해. 콘스탄트라는 말만 붙이면 돼. 콘스탄트라는 말만 붙이면, 그럼 얘는 파이라는 값은 상수가 된다. 그냥 더블 파이가 아니고 콘스탄트 더블 이렇게 써주면 얘는 상수가 된다. 상수는 뭐죠? 저기 이제 파이라는 게 이제 보통 콘스탄트가 없으면 변수잖아요, 그렇죠? 변수니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콘스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값을 바꿀 수 없다. 값을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 그래서 값을 바꾸지 않을 때는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콘스탄트의 약자, 콘스탄트가 상수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원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get area 해서 반지름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 10이라는 값을 r이 받아서 파이 r 제곱을 계산하는데 파이 값은 변수로 써도 되지만 값이 변할 일이 없으니까 상수로 써도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형님? 아주 쉬운 얘기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 풀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콘스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get area라는 함수를 쓸 줄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이 함수를 쓰는 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많이 안 써봐서 그래.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함수의 타입,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4개 변수들, 괄호 열고 닫고. 그 함수의 타입에 따라서 어딘가에는 리턴이 있다. 얘가 더블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리턴 해주는 어떤 값이 더블 값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타입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괄호 안에 4개 변수가 있고 리턴 해준다. 그것만 알면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함수를 많이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함수를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지겠지. 이제 우리 지금 서너 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알겠죠? 콘스탄트라는 게 있다. 쉽다. 근데 이 예제에서 get area라는 함수를 만드는 게 연습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매크로. 그 매크로는 어떤 거냐면 define 이렇게 샵을 쓰고 define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샵을 쓰는 게 include라는 게 있었잖아요. 매번 include라는 걸 썼어요. stdio, standard IO를 include하는 이유는 뭐였죠?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서요. 모든 프로그램이 입출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샵을 쓰는 또 하나가 define이라는 게 있어요. define은 우리말로 뭐예요? 정의하다. 그래서 정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파일을 이 숫자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파일을 변수로 쓰지 않고 그냥 define에서 쓰면 된다. 근데 define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프로그램이 컴파일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이제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하기 전에 파일이라는 거를 다 찾아. 그래서 이걸로 대치를 시켜버려요. 대치를 시켜.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뭐 10개의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100개의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define에서 count 100, count 10 이렇게 써놓고 프로그램 안에서는 전부 count라는 말로 쓰는 거지. 그러면 그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프로그램이 아무리 커서 그 안에 10이든 100이든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뭐 5군데가 있다. 그럼 5군데를 다 찾아서 10을 100으로 바꿀 게 아니라 define은 count만 10을 100으로 딱 바꿔주면 알아서 다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define을 많이 쓴다. 이것도 알겠죠?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에요. define, constant 했고요. 세 번째 enum이라는 게 있어요. enum은 조금 쓰기가 조금 어려워. 앞에 두 개보다는 어려워. enum은 enumeration의 약자야. enumeration은 열거해놨다, 나열해놨다, 열거해놨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enum을 우리 그냥 읽을 때는 enum 이렇게 읽고 열거형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열거형. 그럼 예를 들면 enum main menu state, playing state, post state, game over state 이렇게 네 가지를 enum 안에 써놓으면 얘는 0, 1, 2, 3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 printf main menu state 하면 0이라고 찍는 거예요. 0이라고 줄여요. 이게 0, 1, 2, 3, 4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말로 바꿔놓는 효과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enum이 이거야. enum, 컬러, 레드,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놓고 여기서 if 어떤 변수값이 x가 레드이면 이렇게 쓸 때 좋은 거지 이게. 나는 레드는 0이라고 할 거야 라고 define해서 써도 되고, 하지만 enum으로 쓰면 레드라는 말을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해석하기 좋죠. x가 레드면 뭐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쓰니까 레드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해준다. 그게 enum이야. 요거는 예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enum의 예제는 좀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매크로를 함수처럼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매크로로 뭐 했었죠? 아까 매크로 define 하는 걸로 이 define 하는 걸로 파이 값을 어떤 숫자를 하나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값에 그대로 대치된다고 그랬는데 함수처럼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퀘어라는 디파인을 했는데 x를 스퀘어하는 거야. 스퀘어라는 건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2학년 3학년들하고 지금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이렇게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하는데 보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발음도 좋고 영어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안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많지. 영어를 이런 거를 영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국제어야. 누구나 통용되는 말이지 영어라고 생각하고 거부감 느끼면 안 됩니다. 자, 스퀘어 이거는 제곱이라는 뜻이고 x의 제곱이니까 여기 x를 쓰면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f 스퀘어 a 하면 스퀘어를 디파인 했으니까 이걸로 대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니까 25라고 찍겠지. 알겠지? 이것도 알겠죠? 파이를 디파인하는 것처럼 함수처럼 디파인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럼 이 스퀘어를 함수로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더블을 리턴하는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고 매개 변수 x를 갖는 함수로 만들어도 돼.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디파인으로 처리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내가 스퀘어 x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스퀘어 a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a가 5니까 6의 제곱해서 36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얘를 그대로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이 돼요. 요거가 가로 안에 있는 거가 양쪽으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그럼 값이 얼마야? a가 5야. 5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이야. 얼마야 값이? 얼마야? 진주야 얼마야? 여기서 곱하기부터 해야 돼요. 당연하지. 얼마? 11. 11. 그렇지. 이게 5고 요거도 5고 요거 1이니까 11이 나오는 거야. 나는 사실은 36이 나오게 했으면 좋았는데 11이 나와버린 거지. 이런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매크로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다 가로를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 곱하기 가로.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곱하기 요거로 대치가 되니까 6 곱하기 6해서 36이 나올 거야. 알겠지? 디파인은 그대로 대치해 준다. 자, 벌써 이제 눈들이 가고 있어. 벌써 가고 있어. 아직 10분도 안 됐는데.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100 나누기 스퀘어 a 했어. 그러면 스퀘어 a는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인데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00 나누기 25해서 한 4가 나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100 나누기 a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5가 된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을 5로 나누니까 20이고 5를 곱하니까 다시 100이 되죠. 얘는 100이 나온다.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가로로 잡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가로로 잡히니까 100 나누기 25에서 4가 나올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가로를 잘 써줘야 된다. define 해서 매크로로 함수를 만들 때는 그걸 저건 매크로 함수라고 하는데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는 가로를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제로 몇 페이지 풀어봤는데 이렇게 써야 제대로 동작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거기까지.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예제 같아요. 자, BT 현상 넘어가기 전에 이 매크로까지 한 걸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해봅시다. 자, 10주차 108번째 프로그램인데요. 매크로를 연습을 할까요? 매크로라고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include 디파인하고 뭐든지 내가 디파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운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파인 한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디파인 한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다. 그다음에 인터넷 만약에 내가 10개의 정수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수 10개에 배열이 있어야 되죠? 정수, 배열, A인데 10개가 있어야 되니까 10 이렇게 쓰는데 10이라고 쓰지 않고 카운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10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또 int i는 0부터 i가 10개까지 카운트 이렇게 쓸 수 있죠. 스캔하고 인더바이스 %d 그다음에 A의 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0개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해볼까요? 또 int i는 0부터 3까지 프린트도 이렇게 써주면 10개를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럴 때 얘를 카운트라고 디파인을 해주면 나중에 얘만 10개가 아니라 얘를 100으로 바꿔주면 여기 세 군데나 썼잖아요. 여기 카운트가. 이 카운트를 다 100으로 한 번에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쓴다. 카운트.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스캔F를 아직도 못 쓰고 프린트F를 아직도 못 써요. 특히
이 배열에 대해서 앞에 AND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진주야. 얘를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이 스캔F 지금 스캔F 모르는 사람 많아. 잘 들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스캔F는 어떤 변수의 값을 입력받는 때 사용해. 스캔F라는 걸 사용해.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수를 쓸 때 반드시 주소 표시를 해야 돼. AND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읽는 값에 따라서 요걸 포맷이라고 하는데 포맷이 달라져. %d는 정수고 %f는 실수고 %c는 문자고 %s는 문자열이야. 그 네 가지를 외우면 돼. 알겠지? 스캔F는 어떻게 쓴다고? 어떤 변수의 값을 읽어드릴 때 쓴다. 그런데 그 변수에는 반드시 주소 표시를 해줘야 돼.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고 어떤 값을 읽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 문자열인지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를 %f, %c, %s, %d 이렇게 네 가지로 각각 포맷을 정해줘야지 된다. 알겠지? 그런데 배열을 쓸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냥 배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열이 이렇게 있어. 이게 A라는 배열이야. 그러면 A라는 배열은 주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배열 A에다가 읽을 때 A라고 쓰면은 A는 주소지만 A의 제로 이렇게 인덱스를 쓰면 요 하나의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정수예요. 얘가 정수니까 정수라는 변수 앞에는 이게 붙어야 되는 거야. 주소가. 배열이지만 AND 표시를 해줘야지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면 스캔F 할 때 %s 하고 그냥 A 이렇게 쓴 적 있었죠? 그냥 A의 이름을 쓴 적 있어요. %s 하고 이거 문자열을 쓸 때 캐릭터 A10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s를 쓸 때는 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배열이에요. 배열. 문자열이니까 문자들의 배열을 여기다 써주게 되어 있고 배열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가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AND 표시가 없는 거야. 문자열을 읽을 때는 AND 표시가 없다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요 주소 표시가 있어야 돼요. 배열을 쓰더라도 요 각각은 이 각각은 정수고 실수고 캐릭터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 인덱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배열의 인덱스도. 10개짜리 배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10개짜리 배열은 0서부터 9까지 해서 전부 10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그러니까 10개를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이 되는 거예요. 0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라는 얘기지.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10개가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0부터 9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0부터 9보다 작은 이코를 쓰는 사람도 있고 뒤죽박죽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0부터 9까지 해서 10개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보면 카운트가 10개 너무 많으니까 3개만 써봅시다. 3개짜리 배열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값을 10, 20, 30 이렇게 3개를 입력받고 출력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 매크로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함수. define square 줄여서 sqr이라고 합시다. sqr은 x 곱하기 x라고 쓰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얘는 잠깐 코멘트로 막아놓고 여기다 써볼게요. 프린트F %d 여기다가 sqr 5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5의 제곱을 찍겠죠? 5 곱하기 5가 되니까 이 자체가 여기서 SQR5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5 곱하기 5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라고 찍겠죠. 25라고 찍습니다. 25 찍었죠? 근데 5 더하기 1하면 어떻게 찍을까요? 5 더하기 1. 그러면 5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SQR 5 더하기 1은 그러니까 11이라고 찍힐 거야.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해주니까 곱하기가 먼저 해서 얘는 11이라고 찍힌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얘를 가로를 쳐야 돼요. 가로를 치면 얘는 SQR 5 더하기 1이 5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36이 찍힐 거야. 찍어보면 36이 찍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예전처럼 100 나누기 스퀘어라고 하면 100 나누기 스퀘어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써봅시다. 100 나누기 스퀘어 5 더하기 1은 100 나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 같이 있으니까 이게 먼저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나누기 5 더하기 1 하니까 6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퀘어 5가 되니까 100 나누기 5 하면 20이 되고 거기다 5를 곱하니까 다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이 됩니다. 100 나누기 스퀘어 5 그러면 100이 된다. 100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 이 전체를 가로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로가 있는 셈이니까 100 나누기 25에서 4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니까 이 define을 쓰면 되게 편하긴 한데 잘못하면 진짜 엉뚱한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주의해서 써야겠지. 자, 거기까지 우리가